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08화 심층 분석 및 해외 최신 네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원피스 1009화 스포일러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요. 솔직히 오다님께 살짝 실망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럴 거면 상황도명을 왜 한 번에 옥상에 올려서 전투를 시작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다행인 건 오다가 이번 원피스 1009화에서 옥상의 내용을 계속 이어서 진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님 센스 굿굿 1단 키네몬 일행들과 오로치 일행들이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로치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머리 8개 달린 동물형으로 변신하는 오로치를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카자야의 사무라이들은 오로치를 쓰러뜨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오로치가 정말 죽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하네요. 생명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오로치입니다. 그리고 라이조와 후쿠로쿠주의 대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솔직한 심정은 이 둘의 대결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옥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1008화에서 암시한 내용이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트라팔가로우의 기술로 상황 중 한 명을 떼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키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트라팔가로우야, 너의 능력으로 상황 중 한 명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겠니?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저는 키드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데요. 현 시점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고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귀를 심하게 만드는 말을 트라팔가로우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로우는 내가 만약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상대방 2명의 상황들의 기본 패시브 패기가 너무나도 강해서 애초에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패기의 중요성이 나오네요. 원피스는 정말 패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와 빅맘의 합동 공격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오는데요. 이 공격을 조로가 어찌어찌 막아낸다고 합니다. 와, 진짜 조로는 현재 보여준 것만 보면 이번 와노쿤이 전투가 끝났을 때 루피보다 더 해적왕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로 역시 완벽하게 기술을 막아낸 것이 아니며 잠시 도망갈 정도의 시간만 벌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사람 수위나 모습에서의 카이도의 공격이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루피 일행들은 빅맘 제거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빅맘에게는 그녀를 수호하고 있는 3개의 위험군이 존재합니다. 바로 프로메테우스, 나폴레옹, 제우스.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주는 애들이 조로가 제우스를 샴블즈 기술을 이용하여 철로 된 공간에 가두고 조로의 여우분류 불꽃배기를 이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킬러는 나폴레옹을 마크해버리자 빅맘은 순간적으로 베리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키드와 로의 연계 공격으로 빅맘을 오니가시마 밖에 있는 바다 쪽으로 날려버리자 빅맘은 추락하게 됩니다. 저는 트라팔가로의 개인 능력으로 빅맘이나 카이도의 위치를 이동시킬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패기로 인해서 불가능하자 그의 수하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완력으로 빅맘을 날려버릴 선택을 해버린 트라팔가로우와 조로 킬러의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라팔가로우의 패기가 카이도와 빅맘의 패기에 비슷한 등급이었다면 이 전투는 더욱 편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패기의 정확한 힘의 척도를 수치화하지 않기 때문에 패기의 크기는 뭔가 항상 애매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빅맘의 이런 모습이 조금 실망이기도 한데요. 물론 빅맘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요. 만약 이대로 빅맘이 다시 떨어지는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진짜 이번 와노쿤이 전투의 긴장감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보고 국내의 커뮤니티의 반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상황도명 그것도 카이도와 빅맘인데 옥상에 있는 루피 일행들이 주인공 버프를 받으며 이겨버리는 그림도 솔직히 자연스러운 그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도 안 될 만큼 발려버리면 그런 상황도 우리는 원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카이도와 빅맘 둘이서 자신들의 세력까지 데려와서 시위하면 해군 전체 전력도 어떻게 하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역시 오다. 이런 식으로 상황도명을 떼어놓으면서 스토리를 진행시키네요. 하하하. 하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대체적으로 빅맘에게 실망했다는 반응이 대다수고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밀짚 모자 일행들 한 명도 리타이어 시키지 못했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기대했던 빅맘의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건 맞죠.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우스의 행방이 묘연해지게 됩니다. 과거 저의 영상 중 제우스가 다시 나미에게 가론 일에 대해서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론, 일단 빅맘이 너무 건재하기 때문에 제우스가 나미에게 다시 돌아갈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와, 이렇게 되어버리면 제우스와 나미의 만남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너무 설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미의 전투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면서 광역 데미지와 범위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기 때문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미 곁에서 귀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제우스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빅맘의 리타이어로 인해서 오니가시마의 빅맘의 전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빅맘의 적단위 전력이 추가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페로스페로 혼자지만 만약 페로스페로가 빅맘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분노와 함께 자신의 120%의 전투력을 발휘할 것이며 단합력이 엄청난 빅맘의 적단, 특히 토토랜드에 있는 카타쿠리가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런 전개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물론 확률은 낮겠지만요. 그리고 조로의 활약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오니가시마 옥상 전투가 시작될 때부터 조로는 루피 그 이상, 아니 루피보다 더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보여준 활약만으로도 부선장의 위험을 증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에 심지어 카이도와 빅맘의 합동 공격을 막아내면서 자신의 존재를 한 번 더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오다가 조로를 이번 와노쿠니 전투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손에 엔마까지 있는 거 아시죠? 카이도에게 치명타까지, 아니 오히려 막타를 조로가 장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는 조로,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피스 1007화 1008화가 끝이 나고 정말 기대했던 것 중 하나가 상디의 행선지였죠. 이번에는 상디의 큰 활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조로와 비교가 되고 있는 상디, 빨리 재기 있는 곳으로 가서 이누와 라시와 멋진 전투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만약 빅맘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기억을 잃게 되었을 때 오타마가 맛있는 경단을 먹여서 친해지게 되면, 물론 빅맘은 동물이 아니기에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친해지게 된 후 카이도와 전투를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까지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그림이 혹시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막장 그 자체로 흘러가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오니가시마 옥상의 전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이제 카이도의 본격적인 전투력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